마치 처음 한 것이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했는데 오늘 6번째 강의죠. 네, 여기 6번째 강의 탁 내리시면 오늘의 주제는 가격 탐색 모델링인데 가격 탐색 모델링 클릭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였죠. 제가 채팅창으로 모델을 드렸고요. 네, 모델을 띄우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됐죠? 네. 그러면 자, 수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네. 공급하고 가격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네. 균형을 이루려고 하더라. 균형. 네. 균형. 지금 고재영 선생님 파일 다운로드 안 받으셨나요? 이동님 박사님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자,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를 좀 보자는 거죠. 네. 음, 이걸 안 보셨네요. 제가 드림 파일에 보면 여기 뷰를 보시면 뷰를 보시면 두 가지 창이 있다니까요. 네, 거기에 뷰1을 클릭하시면 될 거예요. 자, 고재영 선생님 열었어요? 오케이. 됐죠? 네. 갑니다. 됐고. 네. 자, 뿅뿅뿅뿅뿅 주석 달기에서 지우개. 네. 자, 갑니다. 자, 가격하고 수요의 관계를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다들 잘 아시고. 수요에 따라서 가격도 영향을 받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 관계를 따져보니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관계.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면 가격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떨어지죠, 그죠? 네, 떨어집니다. 수요가 줄으니까 가격도 줄어들어요. 가격이 줄어들어요. 그럼 가격이 줄어들면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싸졌잖아요. 싸지니까 가격은 증가하죠. 네, 얼라래 한 바퀴 돌아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단 말이죠. 아, 이러면서 얘가 균형을 이루는구나. 네, 균형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얘도 역시 뿅 균형을 이루는구나. 밸런싱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되죠. 이걸 결합해 보니 공급과 가격과 수요가 특히 공급하고 수요가 가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매개를 해서 균형을 이루네. 이게 뭡니까? 아담 스미스의 시장 균형 원리예요. 아주 심플하게 적용됐죠, 그죠? 예, 아주 심플하게 쌈박하게 네, 딱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 근데 그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니까 가격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네 서로가. 그래서 가격을 스탁으로 본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네. 그래서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와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여기 조정 시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먼저 어디 볼까요? 수요량 쪽에 볼까요? 수요량을 타고 들어가니까 수요량은 뭐에 결정되냐면 어떤 처음에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가격이 있는데 어, 수요가 변했다 이거예요. 음, 수요가 변하면 다시 여기 수요가 변하면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영향을 받냐? 이게 탄력성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가격 탄력성,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 즉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니까 주어는 수요죠. 예.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널뛰게 하느냐. 그거를 반영해서 아하,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수요량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냐면 수요가 변해. 어디 있어 여기. 수요가 변해. 그러면 그게 가격하고 상호작용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한다 이거죠. 네. 수요량이 변하니까 수요와 공급하고 또 비교를 해서 또 어떤 또 가중치에 받아서 다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긴 여정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 변화폭의 비율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비율, 하여튼간 변화량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이제 쭉 가다가 한번 튀게 해줄 거예요, 한번. 네, 그랬을 때 전체가 어떻게 출렁출렁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또 공급도 보면 기준 공급, 그러니까 기준 공급이라고 하면 레퍼런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모습인 거죠. 그냥 태평성대의 모습. 네, 다 기준 나오는데 그게 다 레퍼런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죠. 그럼 비교 대상은 이 모델링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는 태평성대를 이룰 때 하고 변화가 생겼을 때를 비교를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네. 기준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한다 했을 때, 공급량이 변했을 때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도 달라질 텐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가격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텐데 얼마나 널뛰게 할 거니 탄력성이 또 반영되겠죠. 네. 자, 제가 탄력성을 얘기했는데 네. 네. 이 탄력성이 우리 조은재 박사님, 이동림 박사님하고 제가 같이 하현정 박사님 같이 연구하게 될 주제예요. 이 탄력성이 말하자면. 작년에는 수요가 변했어요. 예컨대 원전 오염수 방류된다라는 정보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수요가 바뀌었어요. 수요가 바뀌면 뭐합니까? 그럼 공급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놈의 수산물 시장의 공급은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비탄력적인 공급 시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구현한 게 작년 보고서였어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이 크게 변하지가 않는 공급 탄력성이 낮은 네, 그런 시장을 우리가 작년에 구현해 봤고 근데 올해는 아마 이제 더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해야 될 텐데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망의 비상사태 때문에 공급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의 이 명태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이런 놈 보면 우리 제사상에 올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거 꼭 올려야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수요 탄력성이 낮아요. 네. 특정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정 어종에 대해서는 수요 탄력성이 낮아요. 그럼 비싸더라도 산다는 뜻이에요. 그걸 올해 한번 구현해 볼까 하는 거예요. 네. 많이 말고 네. 아니면 다른 주제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작년과 달리는 작년에는 공급량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데 수요가 달라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고가 확 쌓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급은 꾸준한데 수요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안 봐도 비디오 재고가 확 늘어나는데 이 재고 늘어나는 것이 우리 수산 산업에는 고통이다. 이 고통 어떻게 해결해? 정부가 수매해 줘야 돼.
그게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실제 소비자의 수요를 늘려야 돼. 즉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 진작을 늘리십시오 하면서 막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정부가. 프로모션 해야. 세 번째도 있었어요. 뭐냐. 공급을 줄여야죠. 금어기. 예. 그래서 금어기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정책을 어떻게 이 컨비네이션 할 것이냐가 작년에 연구였어요. 재밌죠? 네. 그래서 작년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한 뭐 이퀘이션이 어쩌니 뭐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걸 다 떠나서 큰 눈으로 보신다면 아마 이제 리딩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냐 이동리 연구원이 그 작년 보고서 여기다 채팅창 올려주셔도 좋고요. 네. 이제는 작년 보고서를 읽으실 수가 있어요. 네. 대충이라도. 네, 원전 방류수 와 한데 그러면 소비 심리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예정한 거죠. 모델링한 거죠.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확 줄어들 텐데 그렇다고 공급이 막 줄어든 것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네, 가격이 확 뭐 달라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재고가 확 쌓여지고 어쩌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다시 돌아와서 네. 뭐 한 거지? 그렇지. 뿅. 오케이. 이게 가격 결정 모델 반영이 안 됐네. 화면 돌리면 자 보세요. 네, 아마 시뮬레이션 돌리면 저처럼 나오나요? 나오나요? 저 백은영 선생님, 고지영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뜻은 뭡니까? 태평성대죠. 스테디 스테이트. 네. 자, 아마 여기 한번 여기 볼게요. 가격 여기 이제 보자. 가격 이거 쉬 이걸 봐서 이제 다 안 보이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가격, 수요, 공급을 클릭하셔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 같은 그래프인데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뭐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살짝 얘가 가격이구나. 공급을 살짝 얘가 공급이구나. 가격과 공급이 예. 그리고 얘가 살짝 내려가 수요가 어디 있어요? 같은 수요구나. 네. 그게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좀 요 맛이 좀 있어서 뭐 느낌이 좀 다르. 어떤 선이 어떤 거야? 어떤 게 어떤 선이야? 이게 보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아니면 이렇게 해제를 해도 이게 이거구나. 이걸 해제하면 다 사라지는데 이게 이거구나.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같은 100이라도 이거 좀 다르죠. 네. 이거 보니까 네. 유니퍼 달러. 그쵸.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측에 보니까 유니퍼 피어리어들은 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유니퍼 달러 퍼 유닛에 대한 그래프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현재 수요 변화의 폭이 0이란 말이에요. 예, 0이고 또 변화 시점을 보니까 변화 시점이 0 시점에서 됐고요. 또 사실은 여기 보니까 기간을 보세요. 아주 독특하게 제가 -2부터 시작하게 해놨어요. 예, 그 이유는 그냥 사건 발생 시점을 0 시점을 하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예, 더 왠지 그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0 시점에서 사건 발생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델 시간을 좀 볼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마이너스 2에서 20까지 시간을 가는 건데 단위가 여기는 그냥 피어리어도 했어요. 이게 즉 위크로 해도 되고 뭐 만스로 해도 되고 그런데 그냥 피어리어도 한 거죠. 예. 그래서 다 피어리어드로 다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시점에서 20 시점까지 쭉 가는 상황이고, 네. 자, 그래서 아마 여기 한번 스텝 함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클릭을 하면, 그렇죠. 여기 스텝 함수가 있네요. 즉, 점프를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번 점프 시켜봅시다. 어떻게 점프 시킬 거냐면, 자, 변화 시점은 0이라고 여기서 결정됐어요. 그죠? 네. 이거예요. 0. 그다음에 수요 변화 폭의 비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죠. 근데 여기 제가 모양새가 이렇게 났어요. 최초 기준 수요가 있어요. 얼마? 이게 아마 100으로 되어 있을 100인가 1000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1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파가 말하는 비율. 근데 이 알파는 최대 1,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그걸 곱해버리면 아하 전체 기존 뭐야 어, 최초 기준 수요 대비 몇 배의 변화가 생기겠네요. 몇 배. 예, 몇 배. 자, 그래서 이거를 변화폭의 비율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 0.5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바꾸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5로 바꾸면 그러면 최초 수요에 곱하기 1 더하기 0.5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 0 시점부터. 네. 그럼 이게 뭡니까? 네. 최초 수 최초 수요 최초 수요에 곱하기 1.5배가 변화지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짜잔. 먼저 제가 만든 모델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죠. 네. 유닛 오케이 떴어요. 네. 아주 훌륭한 모델입니다. 네, 네. 유닛 T, 뭐, 예, 모델 T, 예, 그렇죠? 모델도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훌륭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게 수요 변화 폭의 비율을 50%는 뛴 거죠. 예, 0.5, 0.51, 뭐 0.3,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체크해서 했어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돌리기 전에 가격 결정 모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셋을 0.5 이렇게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그렇죠? 좀 분리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짜 돌려버리면 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또 해석해 보면 파란색이 수요예요. 수요가 확 뛰었네요. 그죠? 그렇죠?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수요가 감소한 것도 물론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우리는 애시당초에 얘가 한번 튄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가 한번 튀고 쭉 150으로 쭉 가야 돼요. 그 150을 안 가네요. 왜? 영향 받아서 얘도 또 변하니까. 예. 그렇게 되네요. 자, 그다음에 수요가 뛰니까 공급이 예. 야, 많이 팔린대. 많이 산다고 하더라.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려야죠. 공급이 초록색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예,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도 덩달아 증가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냥 증가하지 않아. 마냥 증가하지 않아. 어느 순간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왜? 야, 이 정도는 돈 쓰고 싶진 않아. 가격이 너무 올랐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즉, 수요가 한번 튀었지만 공급이나 수요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결국에는 균형을 찾아가더라. 시장 균형 원리죠. 예, 균형을 찾아가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0.5 상황을 뭐 구현해 봤는데요. 0.5 하니까 얘가 안 받는구나.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정말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제. 네. 여기서 sim이라고 한번 쳐보시고요. 네. 가격 결정 모델 sim the sim, sim이라고 하죠. sim the sim 그거 해볼 거예요. 여기에 이거 어디 갔어? 플레이 버튼 오른쪽에 있는 거. sim the sim.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주인님 도대체 뭘 원하세요? 뭘 바꾸고 싶으시고 그 바꾼 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것을 뭘 보고 싶으세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각자 장난 놀아보십시오. 해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다 역량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좀 줄여볼까? 네. 이렇게 됐죠? 네. 즉, 신더심으로 우리가 조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수값들이에요. 컨스턴트. 여기 다 상수들이잖아요. 네, 다 바꿔볼 수 있어요.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실험. 근데 이왕이면 요거 얼마나 변할 것인지 결정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 탄력성을 한번 보자고요. 탄력성. 그래서 보통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0.5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더 낮 0.1로 바꾼다든지 네. 또 여기다 보니까 네, 재밌죠? 여기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을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0.25로 돼 있죠. 그도 그럴 게 반대 방향이니까. 네, 반대 방향이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자, 이것을 늘린다면, 줄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는데 늘리는 방법을 바로 움직여도 되는데 이 손이 떨리시는 분은 이 조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여기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세부적으로 조정 가능하죠, 이렇게. 네. 다시 신더심은 저대로 하세요. 네. 네. 신더심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조정하실 때는 요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네. 아주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작품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오늘 11시 반에 끝내야 돼요. 그죠? 지난주처럼 막 제 12시에 끝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달렸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자, 한번 작품 보여주세요. 네. 되신 분들.
잠깐 멈춰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동림 박사님의 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아, 고재영 선생님 준비됐으면 쏘세요. 자, 고재영 선생님 먼저 쏘시는 걸로.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네. 현재 수요 변화폭을 보니까 한 40% 튀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수요가 1.4배, 140%가 상승했어요. 140% 상승했고, 그래서 100에서 한 140 정도 올라가려다가, 그런데 뭐야?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워낙에는 0.25였을걸요? 네. 그러니까 0.8.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 되게 민감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치제 같은 느낌이네요. 필수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하면 더 있어 보이죠? 사치제. 열등제를 만들 열등제? 열등제가 이상하지. 열등제란 말이 있나? 예, 필수제, 사치제. 그러니까 아쉬우면 안 사. 그러니까 전혀 아쉽지 않은 거죠. 비싸, 이 정도 비싸면 나 안 살 거야.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공급 탄력성 그대로 두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와, 가격이 확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거지? 왜 올라갈까요? 수요가 수요가 0시점에서 튀었단 말이에요. 수요가 100에서 뭘 만드셨어요? 마이크 키시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디 있지? 저는 탄력성을 낮게 둬서 수요는 늘었지만 요거 하고 네, 요거 두 개를 바꾸신 건가요? 네네 하고 공급 탄력 공급 기준 기준 공급량을 바꿨어요. 기존 공급량을 공급량을 바꾸셨구나. 증가시켜서 네, 아, 그러니까 영량을 덜 워낙 받는. 워낙에 공급량이 120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세요. 요거를 잘 하이라이트 해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음, 그러니까 공급량이 워낙에 120이었는데 120이었는데 사실 사건은 0시점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사건은 0시점에서 사건은 일어났는데 근데 공급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정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 가격이 그죠? 가격이 줄어드니까 공급도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리고 왜 가격이 줄어드냐? 수요가 수요가 0시점에서 갑자기 튄 게 아니네. 그러니까 요 때는 참 재미있는 사건이네. 예. 요 공급량을 바꿈으로써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작 사건은 0시점에서 일어났지만 이퀄리브리엄이 아닌 상태에서 공급량이 이렇게 120을 해버리니까 120 때문에 얘네들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 그 안에서 조정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지금 고정 선생님 요거를 100으로 바꿔볼까요? 아니. 오히려 더 요거를 100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죠.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그러니까 사건 발생만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건 발생만 봤을 때, 즉 통제를 했을 때, 사건 발생만 통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방금 다시 한번 120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그 통제 상황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즉 사건 발생 이전에서도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가격과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돼 있었던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0시점에서 사건이 더 발생한 거죠. 이랬을 때 아주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게 된 거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하현정 박사님 볼까요? 네, 이거 공유해 주시면 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네, 하현정 박사님. 네, 아주 전형적으로 잘 나타났네요. 지금 딱 보니까 공급량 우리 그대로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대로고, 네, 공급 탄력성 0.5에서 네, 0.3으로 줄어들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수요가 0에서 네, 0에서 160% 증가한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거죠. 재밌죠? 네, 백은영 선생님 볼까요? 근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건가? 되고 있는 거. 네. 백은영 선생님 PC 점검 점수가 낮대요. 어, 왜 어디 갔어? 안 보입니다. 됐나요? 안 됐나요? 공유 안 됐는데요. 그 벤심은 열려 있는데 이쪽 화면으로 끌고 오셔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을 1로 하셨네요. 그 1로 했던 얘기는 아까 0.5에서 1로 했던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수요의 변화폭 이렇게 됐고요. 네, 좋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을 마이너스 0.125 1호 이렇게 좀 해주셨네요. 네. 여기서 그 이왕이면 그 가격에 대한 공급 탄력성을 좀 더 조정해 볼까요? 예, 0.7 뭐 정도, 0.7 한번 해볼까요? 또 달라지죠. 네. 즉 또 공급 0.1로 한번 해볼까요? 즉 비탄력적으로 확 바꾸는 거예요. 0.1. 예, 하늘 끝 모르고 올라가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모델링 하실 때는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모델링 할 때는 아님 말고식으로 익스트림 밸류 한번 넣어보세요. 익스트림 밸류. 그랬을 때 느낌 확 오시는 게 좋아요. 그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투머치 익스트림이야. 그러면 좀 조정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기억하세요. 이게 모델 테스트 할 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익스트림 밸류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모델의 비헤이비어, 패턴이 나타나는 범위 안에서 이게 되는 것이냐 아니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동림 박사님, 딴 거 하시나?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뿅, 뿅, 뿅. 어. 자, 여기서 이제 X를 누르시고요. 네, 스탑 누르시고, 네, 스탑 누르시고, 이게 가격 결정 모델까지만 치시고, 다시 시뮬레이션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초기화 될 거예요. 네. 안 되네. 아, 이걸 안 바꿨지, 참. 수요 변화 폭의 비율. 이것도 0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이 밑에 뷰 창에서 두 번째 페이지. 소비자에 대한 기억. 이걸 볼 거예요. 아까 모양을 살짝 바꿨어요. 네. 자,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고, 플레이, 시뮬레이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리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충격이 언제 발생했냐 이거죠. 네. 충격이 언제 발생했냐. 좀 보니까, 이거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충격이 0시점에서 발생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0시점에서 충격이 발생했어요. 근데 언제 제거가 됐나요? 아하, 이 시점에서. 여기 보니까 좀 글자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0과 4 사이에 가운데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시점에서 충격이 발생해서 이 시점에서 이 충격이 사라진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외부 정보의 변화를 보니까 스텝 함수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변화량은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있네요. 변화량을 볼까? 아마 변화량을 보면 1로 되어 있네요. 네, 1. 1만큼 올라갔다가 1만큼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1만큼 올라갔다가 1만큼 다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언제? 언제?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1 대신에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예컨대 충격 발생량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충격 제거량에서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서 이렇게 디자인해도 괜찮을 거예요. 뭐 그거는 하기 나름이시겠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 1 대신에 요 말을 외부 변수로 외생 변수로 빼면 뭐가 좋으냐? 네. sin the sim 이런 시뮬레이션 돌릴 때 컨트롤 베리어블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변수를 바깥으로 빼버리면 재밌게 장난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또 보니까 네. 네. 충격이 발생할 때 시간 조정한 다음에 조정되는 건 1시간 한 타임 한 피리어드 하고 제거될 때는 바로 안 제거돼. 예. 그때도 잔상이 오래 남아 얼마나 오래 남아 6시간 6개의 피리어드 타임만큼 잔상이 남는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여기에서는 사건 발생하자마자 발생을 내가 기억에서 조정해 주는 시간이 어, 금방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정보의 변화는 1만큼 변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기억한 것이 1만큼 갔나요? 안 갔어요. 변화는 1 정도의 충격이 왔는데 실제 기억의 변화는 1까지 안 갔어요. 왜 그럴까요? 1까지 가는 사이에 또 조정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거를 인포메이션 딜레이니까 이제 연인 관계에서 볼까요? 예컨대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실제로 나쁜 마음이 100이야. 근데 그 100을 내가 인지하는 사건들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나쁘다는 그 인포메이션 100을 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80 정도만 나쁜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 사이사이에 이 사람이 가끔가다 착한 일도 하고 하면서 내가 계속 조종하니까 내가 계속 마음이 헷갈리는 거죠. 실제 100 정도 나쁜 놈인데, 예, 나쁜 사람인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런 묘한 스토리가 다 반영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각자 한번 작성해 보실까요? 장난 놀아보세요. 자, 여기는 이거 변속 가설을 바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동림 박사님 한번 공유해 보세요. 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아, 오케이.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음, 그냥 요 상태에서 바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예, 예,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달라지네. 이게 움직일 때마다 뭔가 달라지네. 와, 신기하다. 이게 첫 번째 감정이어야 되고요. 신기하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하려고 애를 써보셔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음, 어딨지?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보이죠? 이 안에, 이 안에. 즉, 이전 데이터와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얘는 열심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끝.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음, 자, 이번에는요. 네, 이번에는, 자, 이제 요 두 개의 모델. 네. 소비자의 기억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격받아서 기억이 변화되는 거와 그걸 아까 시장 균형 모델 공급과 가격과 수요가 변화되는 거하고 결합시켜 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수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즉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네라는 정보가 나온 거예요. 신문에 막 떠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줄어들겠죠. 네, 그거를 결합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 모델을 따로 드릴게요, 제가. 네, 짜잔. 어디 보자. 저 채팅창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결정 모델 3 올려볼까? 네, 파일 두 가지를 보내드렸는데요. 뭐 볼까요? 이병 자 가지고 나왔죠. 네. 음, 오케이. 요게 뭐지? 소비자 기업단. 이겁니다. 모양상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여기 페이지 두 번째, 첫 번째 페이지로 가면, 음,
가격, 수요, 공급 모델링 페이지를 가시면 이두 가지 페이지가 있죠. 여기. 아이고, 그랬어.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가면 두 가지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사건에 대한 소비자 기억. 어디 썼습니까? 바로 예,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요 변수명이에요. 요 정확하게 동그라미 쳤네. 네, 요 이 스탁이 변하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반영해 볼까 하는 것이 제가 작년에 했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스루 돌파구였어요. 돌파구. 네. 이거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해보니까 와, 저한테는 와우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연결하면 멋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수요 이퀘이션을 볼게요. 이퀘이션을 보면 수요 변화의 폭의 비율은 기업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기업이 영향을 받는데 얼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냐. 자, 이거를 네, 기업의 영향을 받았는데 기업 전환율을 또 언급했어요. 그도 그럴 게 기업에 대한 유닛은 뭐였나요? 한번 보실까요? 기업. 기업의 유닛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서 자, 기업의 유닛을 보니 1% 피리어드예요. 1% 피리어드. 네, 1% 피리어드. 기업은 아하,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얼만큼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이 갖고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재고량처럼 특정 기간 동안에 쌓여 있는 양을 의미했습니다. 예. 근데 수요 이거를 영향받은 수요의 변화폭의 유닛은 뭘까요? 요놈이요. 요놈의 유닛은 볼까요? 네, 유닛만 찾아봅시다. 디멘전 리스로 되어 있네요. 비율이니까. 자, 왜 디멘전 리스를 할 수밖에 없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할 거니 몇 배니 라는 걸로 여기에서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거꾸로 역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보니 아하,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는 특정 기간 동안의 유닛, 물건이 몇 개 있냐 이걸 따져보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따져보는데 너 어떻게 계산돼? 원래 따져보는 양이 있었어. 최초 기준 수요도 아마 유닛 퍼 피리어드일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가중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몇 배. 아까 우리가 했듯이 가중치는 몇 배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디멘전 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원이 없는 거죠. 왜? 내가 내가 곱해지는 것대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난 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가중치는 그 자체가 그 유닛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곱해 붙어 다니는 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디멘전 리스입니다. 그래서 디멘전 리스를 해야 되는데 자,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마 돌아서면 잊어버리실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한번 그냥 말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디멘전 리스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건에 대한 소비자의 기억은 아까 뭐였냐면 1% 피리어드였어요. 그럼 곱하기 사건 전환율을 곱한 다음에 왜 곱한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단위가 뭐여야만 돼야
디멘전 리스로 바뀌냐 이거죠. 디멘전 아니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네.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역수로 해주면 되죠. 피리어드 per 1, 즉 피리어드 하면 피리어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돼 가지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전환율 그러니까 네, 피리어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유닛이 맞게 돼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유닛을 맞추기 위해서 네가 고생한 건 알겠어. 근데 기억 전환율이란 개념이 뭐니 도대체? 기억이 하나의 기억 단위가 수요 표의 변화 비율로 바뀌려면 이걸 어느 정도 전환돼야 되잖아요. 전환율을 해준 거죠. 근데 말하는 교환율이죠, 교환율. 교환율. 기억을 수요 폭의 변화로 내가 바꿔줄 거면 교환율을 얼마나 할 거야? 2배로 해줄 거야? 3배로 해줄 거야? 아니면 0.1로 해줄 거야? 저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 다만 마이너스로. 네, 마이너스로. 기억이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1만큼 올라갔으면 그 1만큼 수요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비율로 빠지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교환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교환율. 기억과 수요 변화 폭의 비율을 바꿔주는 거예요. 교환율.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돌리면 네,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신더심을 돌려서 한번 네, 이리저리 장난쳐 보세요. 그 전에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리면 수요량의 변화에 가격이 미치는 영향. 이게 경제학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기가 막힌 개념이 발견됐어요. 네. 수요량 변화에 대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볼까요? 무슨 소리냐? 수요량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뭘 변수를 본 거냐면 가격 영향을 받기 전 수요량의 변화. 요거를 본 겁니다. 네. 두 가지. A와 B를 비교해 본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가격 영향을 받기 전 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최초의 1000 단위가 100 단위가 수요가 변하니까 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여기 빨간색. 그럼 그만큼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그런데 실제 수요량은 헐라래? 덜 떨어지네요. 덜 떨어지고 빨리 나타났습니다. 빨리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예, 왜 생기냐면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수요량이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 파란색으로 보여준 겁니다. 파란색으로. 생각보다 덜 떨어지더라. 왜? 수요가 떨어지는 순간 가격도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수요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거를 같이 한 3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네. 한번 응용해 보죠. Shift 누르고 가격, 그다음에 유놈 3가지를 같이 넣고 그래프를 보면 네,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자,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보세요. 네. 자,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이 그렇죠.
파란색의 가격이네요. 이겁니다. 가격 곡선이 1000에서 쭉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죠. 왜 반등합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있어. 예, 녹색. 이게 증가하니까. 네. 이게 증가하니까, 야, 수요가 올라간대. 그럼 가격도 올라가야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그래프로 다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한 보고서 쓰면, 네, 한 10페이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그래프를 설명하는데. 재밌죠?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요 이거에도 예, 그런 식으로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문제 요 공급 탄력성을요. 이제 완성해 보여죠. 저희 보고서를 네, 스미다침 돌려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며 비탄력적이라며 즉 그러면 퀴즈 현재 0.5에서 0.789로 늘려야 되겠습니까? 0.4321 줄여야 되겠습니까? 비탄력적으로 만들려면 예, 줄여야 되죠. 예, 줄여야 되죠. 그래서 0.1로 한번 줄여보죠. 0.1로. 그러면 이렇게 확 되네요. 아, 고지영 땡. 고지영 땡. 예.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네. 가격이 아까에 비해서 더 떨어졌나요? 덜 떨어졌나요? 느낌 오시나요? 네. 한번 해보죠,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 올렸다가 그죠? 느낌 오시죠? 네. 가격이 더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 수요는 떨어졌는데 공급도 떨어져야 돼. 공급은 그대로야. 즉 사람들이 안 사겠다고 하는데 지천이 널린 게 상품이야. 그러니까 더 떨어지죠. 공급이 좀 줄어들어야 어? 야, 이 정도 공급이 줄어들면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 살래. 라는 그런 소비 심리가 나타날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지천에 깔린 게 인 거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죠. 맞나? 그렇게 말하면 되나? 가격. 수요량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고. 네. 아, 그죠. 가격이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수요가 줄어들면, 다시 수요가 줄어들면, 야, 야, 안 팔리잖아. 공급을 줄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이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지나요? 왜 그런가요? 갑자기 제가 두뇌 회로에서 좀 멈춰졌어요. 음, 지천이 깔렸어요. 수요는 떨어졌어. 아, 그쵸. 수요가 없으니까 싸게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사실 작년 보고서에서는 이 가격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뺐습니다. 예, 빼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모델을 다른 모델하고 또 결합시켰어요. 이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모델하고 또 결합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재고의 변동폭을 좀 봤어요, 저희는. 네, 근데 올해는 아마 여기서 이제 가격을 좀 더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이제 이 정도를 맞추고 이제 시간이 이제 15분 남았으니까. 네. 어떻게 재밌나요? 오케이, 그죠? 아니,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모델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작동되는 이 오퍼레이셔널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직접 수식을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좀 알려드렸는데 매번 그렇게 하기에는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는 작전을 바꾼 게
이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 중심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강의안을 보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예상대로 그 개념 정도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괜찮아요. 네. 이제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벤심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CSV 파일로 전환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쉬운 방법이 엑셀이니까 과거에는 엑셀 데이터가 그 엑셀 데이터 말고도 워낙에 다양한 데이터가 있었으나 요새는 무슨 다양한 데이터 있다 하더라도 다 엑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엑셀로만 제가 디자인을 좀 한 거예요. 자, 보니까 대기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CFC 이게 저기죠. 그 뭐죠? 그 냉장고라든가 여기서 이제 하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환경 오염 물질이죠. 네. 환경 오염 물질이 방출되면 대류권, 스탁으로 개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층이 나눠져 있어요. 대류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단 말이에요. 대류권에 먼저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층권으로 이동하고 성층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져요. 근데 이 시간이 장난이 아닌 길겠죠. 자,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를 알아요. 요거. CFC 11이 어느 정도 방출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갖고 오는 이퀘이션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네, 제가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네. 짜잔. 이거서 네. 데이터를 직접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엑셀의 테이블을 저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규칙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현정 박사님 갖고 계신 그 데이터를 엑셀이 먹기 좋게 그냥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끼리는. 네, 네, 이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글씨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거기 탭의 이름도 맞추고 어쩌고 해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 내삽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왜? 뭐냐면 이 데이터들은 제가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짜잔 유징 데이터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는 이런 식이 되죠. 1938년에 얼마고 1939년에 얼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돼요. 이게 디스크리트 데이터예요. 즉 띄엄띄엄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이게 연속적인 데이터를 의미하거든요. 예. 변화가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생기고 이러지 않고 꾸준한 것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이의 값,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삽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즉 평균값으로 계속 처리하는 거죠. 네, 평균값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있고 이 값이 있으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생각해? 이렇게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실제 없지만 네. 이게 내삽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이 2010년까지 자, 2010년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성층권의 데이터는 2130년까지의
시뮬레이션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30년까지 요게 그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1930년부터 1130년까지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근데 데이터가 여기밖에 없어요. 1938년 이전은 없고 2010년 이후는 없어요. 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내삽과 외삽을 같이 처리합니다. 내삽은 띄엄띄엄 있는 것을 그 안에 값을 지가 알아서 평균 값으로 채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이전 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이후 값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네. 이거를 이 값 이전 이렇게 유지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외삽이죠. 이게 여기까지 이게 마지막이라도 그러면 이걸 그 뒤는 이 값이 유지가 된 걸로 간주하는 거야. 이게 외삽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데이터를 갖고 올 때는. 그래서 이 패턴을 보고 아니야. 지금 이게 이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외삽의 패턴을 달리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벤심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폴트 값들은 그 경계선에 있는 그 값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거냐면 실제 데이터가 이런 경우 여기까지밖에 없어 데이터가. 네. 데이터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외삽 이게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달라져요. 이런 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래프의 차이는 이거는 여기까지 실제 데이터가 있었던 거고요. 얘는 여기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 있고 엑셀 데이터를 갖고 올 때는 이런 내삽과 외삽의 이슈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이것도 역시 실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처리하는 건데 이 최적화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빨간색이 내가 모델링해서 나온 패턴이에요. 빨간색이. 근데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네, 실제 데이터예요. 그러면 왠지 내 모델의 비헤이비어를 네, 이렇게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럼 뭘 건드리면 좋을까? 예,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이, 이 빨간색을 여기서 이렇게 바꾸게 만드는 실제 데이터에 근접하게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찾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환 비율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그래서 이 전환 비율을 목표를 삼고 예, 요 놈을 찾는 거예요. 예. 뭐 다른 걸 찾아도 돼요. 찾아도 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적절한 전환 비율을 찾아서 근접하게 가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예. 그렇게 찾은 거예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요. 뭐 이런 절차 거치겠죠. 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파라미터를 선정합니다. 아, 전환 비율이 0.5, 0.5 하면 되네 라고 찾았어요. 그 찾은 걸 가지고 실제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렇죠. 전환 비율을 찾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해내요. 뭐 그 토해낸 것을 모델에 집어넣으니까 아하,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파란색은 실제 데이터,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바꾼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모델을 딱 만든 거죠. 그럼 좀 모델이 현실에 더 근접한 모델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전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켜요. 이 모델이 아주 우수하다는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교과서에 굉장히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피팅하는 거잖아요. 실제 데이터에 피팅했다고 해서 이 모델이 밸리데이트, 검증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그건 다른 이야기다. 밸리데이션은 다른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 값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최적화한다. 정책을 최적화한다. 근데 이런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우리 재고 관리하게 되면 항상 딜레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야 충격을 흡수를 해요. 근데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재고 유지 관리 비용이 올라가요. 그럼 적정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저값은 최종값은 누적 이익. 즉 이익을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프라핏을 만드는 방법들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 프라핏이 결정되는데 이 프라핏을 최대로 할 수 있는 프라핏을 최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값은 프라핏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프라핏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대요. 최대 대략 뭐 7,500 정도로 누적 이익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는 거죠. 재밌죠? 네. 그래서 합니다. 막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해요. 네. 그래서 찾았어요. 뭘 찾았냐? 아하, 최소 재고의 범위가 있는데 최소 재고값과 최대 재고값을 스스로 정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재고값을 227, 최소를 뭐 84로 하면 이익이 대빵이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입력을 해봤더니만 차이가 생긴 거죠. 아까는 뭐 대략 750 정도. 네, 이게 아까 최초인데 와 이만큼 프라핏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최적화를 찾았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은 두 가지. 하나는 최대 현실 데이터에 맞게 피팅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값을 최대치로 하고 싶어. 아니면 최소치로 하고 싶어. 거기에 뭘 우리가 컨트롤하면 좋을까? 이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고요. 치고 지난주에 보니까 말이죠. 그 의견을 남겨주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삐졌습니다. 네. 어떻게 의견이 한 명도 없었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